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당신은 사업파입니까? 직장파입니까? 당신은 계획파입니까? 즉흥파입니까? 당신은 남의 말을 믿는 편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촉을 믿는 편입니까? 당신은 결혼파입니까? 비혼파입니까? 대답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나에 대해서 미리 알면 참 좋은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들 중에서는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혼자 살면 더 좋을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썸네일 제목을 보시고 또 이 사주는 뭔 복이 없길래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니시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배우자 복이 없구나, 내 사주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저 순수하게 정말로 결혼 생활보다는 솔로 생활이 더 잘 맞는 분들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하면 저는 결혼이 맞을까요? 비혼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혼은 경험해보고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 더욱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궁금할 수밖에는 없죠. 그럼 사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솔로 생활이 더 잘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들 그런 친구 한 명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디야? 나 지금 발리야. 헉, 발리? 누구랑 갔어? 혼자 갔어. 또 혼자 갔어? 혼자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자기만의 취미생활이나 여행,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계시죠. 혼자 캠핑이나 혹은 여행하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재충전을 위해서는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훌쩍 떠나야 충전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타의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서 계속 반복적인 일상을 가져야 한다면 남들보다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좋아하지만 본인만의 이러한 시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많이 답답해합니다. 혼자 하는 여행, 생각하는 시간이 필수적인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주는 안정감에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결혼 생활에서 내가 져야 하는 의무에 더 많은 데미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개인의 성향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상대방은 반대로 정석대로 함께 나누고 뭐든지 같이 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이러면 서로 간에 원하는 삶의 방향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각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어울리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게 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한 달에 주말 꼭 한두 번은 혼자서 여행을 가기를 원한다고 해요. 나는 집에서 혼자 육아하고 집안살림 하는데 남편은 배낭 하나 메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 바람처럼 떠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막 듣기만 하셔도 아유, 그건 아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정작 당사자는 한 곳에 매여 있으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크니 이런 여행이 자신에게는 숨구멍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이 족쇄가 되는 비극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역마의 기운이 강한 사주를 가진 분들은 결혼보다는 비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상대방과의 이런 성향이 충분하게 잘 어울릴 수 있어야 갈등이 최소화돼요.
제가 아는 부부 중에는 다행히 둘 다 이런 성향이 강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말에 나가서 따로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따로 가면서 서로의 이런 욕구를 잘 채워주는 부부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 부부 사이가 뭐 저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작 그 부부는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걸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인지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잘 지내시거든요. 그러니 이런 역마 혹은 독립적인 성향이 사주에 드러나 있는지 확인을 잘 해보시면 좋겠죠. 사주에 역마를 뜻하는 글자나 조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전체 명식이 가장 중요하고 또 들어오는 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기도 하니 한두 가지의 기운을 가지고 단정을 짓지는 마시고 재미삼아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삼합을 사용해서 사주에 드러난 역마를 살펴보는 건데요. 연지 혹은 일지가 신자진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주의 다른 글자가 임목일 때, 연지 혹은 일지가 인호술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주의 다른 글자가 신금을 가지고 있을 때, 연지 혹은 일지가 해, 묘, 미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주의 다른 글자가 사화를 가지고 있을 때, 연지 혹은 일지가 사, 유, 축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주의 다른 글자가 해수를 가지고 있을 때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 일지가 자수인데 옆에 인목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이러면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사신해라는 글자는 사주 안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맹렬한 움직임의 힘을 머금고 있는 기운들이기 때문인데요. 전부 활동성을 띠고 이동하는 힘을 의미하니 사주 원국에 이런 글자들이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2운성의 내 일지나 월지가 병이라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12운성 중에서도 병은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다시피 역마의 기운도 조금 머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지나 연지처럼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스스로가 이런 역마의 기운이 강하거나 혹은 강하지 않더라도 좀 분주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물상, 즉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역마를 보는 건데요. 천간으로 오는 글자 중에서 대표적인 글자는 을목과 기토라는 글자입니다. 한자를 보면 을목과 기토는 둘 다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글자를 양옆으로 잡고 쭉 펴본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매임이 하나도 없는 그냥 단 하나의 선만을 이루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에 매인 것 없는 선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걸림없이 계속 움직이기를 원하죠. 을목은 또한 물상으로는 하늘을 가르는 새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토는 물상으로 쉼없이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에 을이라는 글자가 두드러져 있거나 기토일간에 기라는 글자가 두드러져 있을 때에도 이러한 역마의 기질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지로 오는 글자는 물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사화와 해수가 그렇습니다. 사화도 생긴 걸 잘 들여다보세요. 을이나 기처럼 기동성 있게 생겼죠? 사화는 물상 자체로도 정거장이나 기차역과 같은 역마의 장소를 의미하니 사주에 이 글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역마의 기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는 물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얌전히 고여있는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굽이굽이 흐르면서 요동하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자를 보시면 똑똑 굽이굽이 꺾이며 역동적으로 흐르는 물의 모습이 드러나 있음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을, 기, 사, 해가 사주 명식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자리 잡고 있거나 두 글자씩 붙어서 겹쳐 있거나 물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한다면 이런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역마를 뜻하는 글자나 조합은 많지만 조금 우리가 쉽게 재밌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나나
혹은 내 연인이 사주에 이런 역마의 기운이 많이 겹쳐져 있다. 이러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의 모습을 꿈꾸기보다는 서로가 다름을 존중해주고 이런 서로의 성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결혼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결혼이든 비혼이든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 내가 꼭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거나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옆에 누굴 두어야 하지 않겠냐는 불안함에 자신에게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옷인데도 억지로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맞지 않은 옷도 입으면 언젠가는 내가 살이 빠지든가 옷이 늘어나든가 하면서 맞춰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옷은 꼭 갑옷과도 같아서 맞춰지지도 못하고 나를 평생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갑옷을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고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할 거거든요. 그러니 결혼을 불안함이나 남들의 눈 때문에 결정 짓지 마시고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잘 뛰어다니며 행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